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진위가 어떻든 대상이 되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해명이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전탑 반대 주민과 연대하려고 내일 경남 밀양에 집결하는 전국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모두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되는 회사와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잠시 뒤인 12시 반 여의도에서 단독 오찬 회담을 갖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진위가 어떻든 대상이 되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해명이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남산 하이아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 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어제 오늘 말의 무거움을 많이 느꼈다면서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도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언급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태나 국민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96%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서 좀 더 신중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초의 망언에 이어 사과조차까지도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자신의 망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현호석 부총리가 어제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해명 자료와 대변인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호석 부총리의 사과는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혀 사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등의 오만하고 어이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에 대해 당연히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 부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진정성도 없는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의 망언에 이어 사과조차까지도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현호석 부총리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으로 있다는 사실에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전탑 반대 주민과 연대하려고 내일 경남 밀양에 집결하는 전국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모두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밀양과 남밀양 나들목에서 하차해 개인별로 자외선 방역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희망버스를 기획하는 밀양 송전탑 전국대책회의와 협의해 지역 양계업계의 AI 유입 우려를 없애려고 결정했습니다. 내일 전국 50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는 2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되는 회사와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합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나서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남발되는 현실을 바꿔야겠다.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은가 호소를 드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말입니다. 우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사회적인 공론화죠. 예. 우선 이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야만적인 제도이고 이것이 그 실제 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그것을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거. 그다음에 그 외국과는 달리 한국의 그 법원이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사측의 손만을 들어주고 있는가에 대한 그 호소,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 그 한국의 이제 법관 양성 이제 법률 교육 시스템에서 그 왜 헌법이나 노동자의 권리 같은 부분들이 그렇게 등한시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법계의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그 활동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당장 이제 그 생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그 모금 활동도 일부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론을 일으키는 것이 일단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잠시 뒤인 12시 반 여의도에서 단독 오찬 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유지 방침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주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3월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의 관계 설정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법을 무시하고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국정원 직원 이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이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는데도 이 씨가 복직된 뒤 국정원이 또다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정원 징계위원회는 내연녀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이 씨를 해임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씨가 복직한 뒤 또다시 이 씨를 해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젊은 변호인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데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변호인은 픽션 드라마지 논픽션 드라마가 아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어느 검사 이야기도 아닌 소설을 영화로 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송강호 씨가 봉화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적은 게 세간의 화제가 되는 등 변호인 열풍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이 서둘러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지역 철새 도래지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 검출이 우려되는 가창오리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견 장소가 계속 북상하고 있어 철새 이동에 따른 AI 확산이 우려됩니다. 충청남도는 금강 하구에서 발견된 가창오리 폐사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어제도 금강 하구보다 위쪽에 있는 삽교호 당진 권역에서 가창오리 18마리와 청둥오리 2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폐사체 발견 지역 진입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광역 살포기와 소독 차량을 배치해 집중 소독하고 반경 10km 이내 농가를 파악해 이동 제한 조처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세계 카드사의 카드 재발급 해지 신청 건수가 어제까지 404만 건에 달했습니다. 카드 해지 신청 건수는 KB국민카드 76만 3천 건, NH농협카드 74만 3천 건, 롯데카드 30만 건으로 모두 180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3사의 카드 재발급 신청은 모두 223만 6천 건에 달해 지금까지 접수된 재발급 해지 신청은 404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는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융당국이 1억여 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일부 카드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 국민, 삼성, 롯데카드 등 카드사 부사장급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자사 고객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연루된 국민, 롯데, 농협카드의 고객 200여만 명이 해지함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가 부실한 신용카드 결제 승인 대행사인 벤사와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으로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는 김정은 제1위원장 특명에 따른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에게 보내는 공개서안에서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평화공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이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공개서안은 서해 5개 섬 10점 수역을 포함한 최전선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까지 전면 중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자신들의 중대 제안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김희도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국방위원회의 공식 서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오후에 성명이나 논평 등의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의 심각한 안보 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연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보좌관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 이 의원의 소유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낮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